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부산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새해 되자마자 너무 바쁘시지?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사방에 터지고 그치? 예. 그럼 22일 날 또 뭐 배도 하나 가라앉았다고? 그러면 기름이 예, 주설선 한 예, 500톤 가까이 되는 주설선이 하나 강에 가라앉았었습니다. 뭐 그게 우리 낙동강 그 메리치 수장에서 2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그 메리치 수장 쪽으로 만약 그 기름이 유출돼 나오면 지금 이제 배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씩 기름이 새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 기름이 뭐 본격적으로 새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씩 새어 나오는 기름도 그 이 한파가 풀리고 유속이 빨라지고 하면 우리 메리치 수장 쪽으로 오염이 예. 그게 네. 토요일 날 새벽 1시 반 정도 새벽 2시쯤 아마 그 작업 과정에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라앉는 건 아니고 3분의 1점은 이제 이렇게 강 수심이 한 6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배 위에 걸쳐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이 전부 다 얼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얼어 있기 때문에 배를 바로 꺼낸다든지 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잠수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수부들이 그 연료주 주입구, 그러니까 기름이 벌써 한 300드럼, 4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실려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주입구를 전부 다 잠갔습니다. 그 방카 AU가 실려 있었는데, 방카 AU는 그 날이 차우면은 응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유출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일부 보도된, 이제 우리가 한 12시 이전에 이미 잠수부들이 다 잠가가지고 추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배를 이제 인양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이 있는 걸 옮기다가 자칫하면은 그 기름 유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제 또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 이제 간을 하나 이제 별도로 빼내가지고 우선 기름부터 다 밖으로 빼내고 배를 인양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과정 중에 또 유출되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일본 이제 기름띠가 좀 나왔습니다. 나온 거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엔진 오일이라든지 쓰고 있었던 거고 별도 보관하고 있던 그 방카 AU가 유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그 기름띠의 양은 크게 걱정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흡착포 하고 그 오일 펜스를 쳐가지고 삼중으로 쳐가지고 그거 다 막아놨고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은 다 그 비상대 근무를 했는데 밑에 한 5km 파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흘러내려온 게 없었고 김해 창암 수원지 지수상도 괜찮았고 우리 메리 지수상까지는 아예 기름 흔적도 안 나타나고.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혹시 본부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그까지는 직접 못 갔습니다. 제가 가보시죠, 사무실 나와가 지임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질연구소 팀들이 우리가 가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수질과 관련되는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김해 소방본부하고 우리 낙동항행유역청하고 국토관리청 이제 그 현장 맡아 있는 공사 관계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보다 일단 그 우리 또 수질 쪽에서 입장에서 보는 상황 판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현지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가보셨느냐고 여쭤봤고 그래도 또 그 전문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보셨겠죠, 그렇죠? 예, 우리 수질연구소 팀들이 다 가갖고 현장에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이 한파에 강이 얼어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시료 채취는 배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육로로 가서. 어느 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낙동강 물에. 물 채취는 깨갖고 시료 채취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 낙동강 인근 지역의 불법 매립 때문에 그 언론이 떠들썩했고요. 아직도 우리가 오염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고 그런데 지금 지난 1월 초에 또 우리 그 금정구에 그 상선 보호구역 쪽이죠, 그렇죠? 예, 그 폐콘크리트가 500톤이나 또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공사 현장에서 예. 그것도 어떤 심천수 부분에는 상당히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염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콘크리트 성분 중에 일부 녹아서 그 물에 용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상수원으로 그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500톤이나 되는데. 예, 그래서 폐콘크리트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게 좀 제거를 했다고. 예, 바로 이거는 전량 다 이거 제거하고 땅 정리하고 TV 화면에 놓은 건 이미 제거하고 난 뒤에 화면이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도
그 계속 보고 있었고 취재 기자들하고도 통화를 그렇죠. 했었는데 예. 일단 발견되면 뭐 이렇게 제거도 되고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시 활동을 네. 그래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우리가 묶어놓고 네.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묶어놓고 그걸 또 이렇게 정기 순찰을 하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이제 인력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감시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그 존경하는 전에 이종훈- 말씀하신 예,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부분 네네. 그건 그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게 묶어야 되는데 네네. 경남도에서 그 실제 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거 묶어 놓지 못했던 그런 땅이 되고 일반 농토였었습니다. 그게. 우리 이종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수장 내, 정수장 내에 감시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 물이라는 건 흘러서 우리가 고여서 정수장으로 들어가고 배수장으로 들어가고 또 상수원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르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인근 지역이 이 어떻게 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일단 예 그렇습니다. 해동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낙동강하고 해동으로 이렇게 네. 크게 보면은 순번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낙동강에도 우리 그 순찰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상류까지 올라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는 그 주요 지점 18개소에다가 전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수질 측정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댐에서부터 하나 체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폐콘크리트 500톤도 적은 양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물 쪽이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동댐도 우리가 그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상수원 이제 KTX 공사 구간에서 나온 거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김해 상동권은 일반 토양에서 나온 이제 그 농토에다가 성토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토를 갖다 버린 거고. 예, 그러나 그 둘 다 우리가 일단은 보호해야 될 상수원의 인근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토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법 매립 내지는 폐기물 방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여기는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든지 여기는 부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상류에서 또는 인근 토양에서 이런 불법 매립이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원이 오염이 된다면 결국 낙동강 하류에는 우리 부산이 가장 피해를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이 좀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또 댐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순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부산은 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벙커 AU 이 배가 만약에 기름이 다 흘러나왔다.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한파로 얼음이 얼어있지만 만약 여름이어서 유속을 타고 그대로 바로 우리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모두 오염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건 단계별로 우리가 저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름 유출 위로 뜨는 정도는 그런 거는 우리가 닭 방지망을 통해서라도 걸러낼 수 있고, 네. 그게 설사 또 지수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정수 과정에서 곧 다 걸러지는데. 충분히. 예, 기름 예, 정도. 순간 많은 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본 전기료나 약품비가 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네. 늘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더라도 좋은데, 문제는 그런 자체가 아예 없는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상류까지도, 네. 육로까지도 지금 우리가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매일 지금 둘러보도록 그렇게 덕산정수 사업소에서 네. 지금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부산 하나.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상수원이다. 네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관할청인 김해시청이나 우리 경남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흐르기 때문에 예, 부산, 경남 이런 경계구역을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할 게 아니라 정말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보호하고 서로 나누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역상수원을 위해서 어떤 상생의 방법을 찾는다고 네. 예, 정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경영 혁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해서 예, 상수도 가격을 네. 현실화율도 높이고 또 그러면서도 상수도 가격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고 예,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는 연구 중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경영 개선 그럽니다. 뭐 저희들이 사실 그 일반 회계와 달리서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기업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개선이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데 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쓰임새를 좀 줄이고 수입을 좀 늘리면은 이 피상적으로 보면은 다 이 경영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계획들은 여러 가지를 세워놓고 한 과제를 한 16개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그런 이제 쓰임새를 좀 줄이면서 물은 또 좋게 만들고 어떤 쓰임새를 어떻게 줄인다고 돼 있습니까? 이번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게 이제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조직 쪽에서 진단을 다시 들어갑니다. 쓰임새를 줄일 때는. 그래서 이제 정원이라든지 인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이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줄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행정 인력을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떤 인력을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상수도 본부에. 예. 그럼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가 아주 고급화되면서 많이 발전해 갈수록 인력이 덜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꼭 우리가 공공 부문이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그 하나의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진단을 해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이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상수도 인력이 1,500명 선을 넘어가서 지금 1,200명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을 최근에도 한 21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또. 그 감축된 인원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 감축시키면은 해는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과 조치로 어떻게 저희들 설정하느냐 하면 해는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는이 없어질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으로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직장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요. 근데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또 이 퇴직 인원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네. 그다음 민간위탁의 경우는 민간위탁 업체 같이 고용 승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은 다른 부서로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또 중당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구조조정인데 그렇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 이외에 사업 자체로는 사업 자체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수율을 올린다든지 또 가동률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가동률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제 물의 사용량을 늘리달라고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외연을 좀 확대하는 방법. 그 창원시라든지 우리 김해시라든지 이런데 우리 수돗물을 지금 공급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수익 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 부분입니까? 예,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도 요금을 받고 우리가 주는 거니까 지금 세입을 정대하는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항 만들어 놨는데 그 일대 공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 수돗물이고. 대동 쪽이나 이쪽도 다 그 김해, 우리 물 먹고 있고, 그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 먹는 걸 가지고 부산시가 대짜하게 우리 구역 아니라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질 않습니다. 대짜하게 못 주겠다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난강 때 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예, 제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이라고 해서 사실 가장 큰 수익이 우리가 그 수도 요금 수입인데 그걸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또 금년 상반기까지는 안 된다. 그래 하필 하루에 100원 남짓 이래 더 부담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높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요금 체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원수가 나쁘니까 동력비나 약품비 같은 게 더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가 자체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보면은 그 원가에 근접하는 비율은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한 6년 동안 지금 요금을 전혀 못 올리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원가도 높고 네. 요금도 높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원가를 단지 우리가 원수가 높아서 원가가 높은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쓰임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행정 조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시설의 사용이라든가 어떤 그 점수 또는 급수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명히 원가를 줄이시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병행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예, 하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요소에 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영 혁신도 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 방금 지난해에는 안전한 수돗물을 강조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덧붙여서 맛있는 수돗물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맛있는 수돗물이라는 그 표현에 아주 설득력 있는 예, 그런 표현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현님 수고하셨습니다.